백산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찾아서 보내주시는 어떤 기업체 대표가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서 폰 글이라면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에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못 되어서 잘 전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치 본것과 바꾼 그 세 가지 삶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농부가 아내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로 나아가서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올 테니까 참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는 도시에 있는 부잣집에서 한 20년 동안 긴 세월을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 집주인에게 20년어치의 그 세경,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입니다. 그 월급을 보관하고 있다가 20년 후에 돌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년이 다 되었을 때 이 농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0년치의 월급을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부잣집 이 집 주인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자, 20년간 번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겠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지혜를 줄 테니까 그것을 듣고 가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고민한 이 가난한 농부는 부자가 된 그 집주인을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세 가지의 큰 삶의 지혜가 돈의 가치보다 더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20년치의 월급은 놔두고 그 대신 그 세 가지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조목조목 그 세 가지 지혜를 이 농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마시게, 지름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친 호기심을 내지 마시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덧붙이기를 지나친 호기심은 자네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짓지 마시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20년의 월급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대로 이야기니까 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 20년어치 월급 대신 받은 이 농부는 주인으로부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도시락을 사줘야 되는데 그 도시락 대신 빵을 3덩어리를 주었습니다. 1번 빵, 2번 빵, 3번 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마지막 하나는 집에 가서 먹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빵은 가는 도중에 시장할 때 먹으라는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농부는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3가지를 되뇌면서 20년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제 고향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다른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농부는 20년 동안 그런 객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행자는 그러면 내가 지름길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있었던 이 농부는 이 20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먼 길이지만 단 5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데 귀가 반짝 뜨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그를 결정하는 순간 그 부잣집 주인이 했던 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이 바로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라고 한 그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예전에 왔던 그 길대로 긴 여정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면은 요즘으로 옛날에는 그 산적이겠고 요즘은 어떤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다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밤이 되어서 농부는 어떤 농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이상한 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나가서 보려고 하다가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마라라고 한 그 부잣집 주인의 말이 다시 문득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은 그냥 잠을 청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잠을 청했던 그 집 주인이 말하기를 새벽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물고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안도의 그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이 호기심을 못 참고 뛰쳐나갔더라면은 호랑이에게 같이 물려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농부는 이제 긴 그 여정 끝에 고향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제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농부는 아주 가슴이 벅차서 가까이 가서 아내를 보기 위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런데 이 창문 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깊은 마음이 갑자기 충격과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던 그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껴안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 농부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부잣집 주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20년치의 월급을 대신해서 들은 그 3번째 이야기가 바로 순간의 분노와 감정을 잘 참아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어, 옆에 있는 헛간에 가서 밤을 새듯이 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예전에 20년 동안 일을 했던 그 부잣집으로 도로 가서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이 사는 것을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만 훌쩍 떠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일했던 그 부잣집 주인에게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아침 채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20년 전에 아내와 한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써 다시 볼 날을 기다리자 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간 아내가 이 남편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20년 만에 본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 흐느꼈습니다. 감격의 흐느낌이죠. 그때 이 농부는 아내를 밀쳐내면서 아주 냉소를 지으면서 이 간밤에 외간 남자와 잔 이 여자가 아무런 그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자기를 반기는 모습이 가정스러웠던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고 20년을 기다려서 힘들게 돈을 벌고 왔는데 당신은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어젯밤에 나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잤을 뿐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날 우리가 긴 밤을 보냈을 때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이 20살 된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농부는 미안하고 지구왕을 찾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에 아내를 꼭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재회의 그런 정을 나눈 이 부부는 그 마지막 가지고 온 그 2개의 빵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빵을 잘라 보니까 그 속에는 놀랍게도 부잣집 주인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그 월급 세경을 이자까지 넣어서 고스란히 그 빵 안에 담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번째 빵은 집에 가서 먹으라 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없게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로또 당첨이나 또는 어떤 주식에서 번 돈이나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쉽게 돈을 번 것은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름길이라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이 있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데 여름의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름길은 빨리 가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큰 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새겨 봐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게도 해주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호기심은 뭔가 주의를 흐트려 놓을 수가 있고 집중을 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질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호기심은 괜찮지만은 그 지나친 호기심은 많은 그런 인생의 낭비를 가져오고
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두 가지 외에 그 부잣집 그 주인이 한 이야기의 세 번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공유해 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명리학을 통해서도 순간의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즉 그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마음은 쉽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 마음을 경계하고 자각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름길을 지나치게 쫓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옵니다. 감정이 동했을 때는 그때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 순간을 피해서 시간을 두고 그것을 되새겨보고 되새겨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걸러보는 그런 여과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제가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